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16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매주 계좌를 공개하면서 주식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100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00주차 특집으로 Q&A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책 중 슈르님이 도움받은 책이 있나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가장 먼저 매트릭 스튜디오, 이거는 서울대 문병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일단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주식의 장기 투자라, 그리고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인덱스 펀드에 관한 거죠. 존 보글, 그리고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일단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 시 PER, ROE, PBR 같은 지표 중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지표들은 결국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 수준, 그리고 또 이제 가진 자본 대비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결국 그런 지표들은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특별한 지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사의 가치라는 건 결국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쓸모 있는 자산, 그리고 미래에 벌어들이게 될 돈, 그런 게 결국 회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가치를 측정해서 현재 적정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어떤 특별한 지표, PER 무조건 5 이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런 지표 하나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서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나요? 가치주와 성장주로 저는 일단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성장주라는 말을 쓴 적은 있지만 일단 가치주라는 얘기는 저는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가치주, 성장주를 얘기할 때 나누는 기준이, 가치주는 현재 돈은 주가에 비해서 잘 벌고 있고 또 이제 자산이 많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좀 없는 종목. 다음에 성장주는 현재는 주가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그런 건데, 저는 특별히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재 벌고 있는 돈과 자산과 또 미래의 성장성,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나은 주식을 선별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특별히 그걸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붙여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과도한 그 기대로 PER이 너무 100, 200 이렇게 되는 거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 채널 이름이 슈르의 평생 투자잖아요. 그래서 채널 이름처럼 평생 유튜브를 할 예정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집중 투자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이거는 영원한 화두인데요. 일단 저는 분산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고만고만한 종목들이 있을 때는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수학적으로도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수는 좀 많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한 30%, 그리고 또 이제 CJ 관련된 주식들이 한 30%, 나머지 건설주가 한 15%, 그 정도를 차지하고요. 한 종목이 한 30%씩 두 개를 차지하는데 그게 분산 투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사실 집중 투자에 가까운데요. 그래도 좀 분산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는 진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은
해도 되는데 그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항상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슈르님께서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험해보니 결혼할 때 이것만은 꼭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지도요. 네, 지금 배우자가 찍고 있어서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예뻐서 일단 결혼을 했고요. 얼굴이 예쁘고 착하고 성격이 밝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이것만은 꼭 그런 점은 모든 게 다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세요. 뭐 하나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저는 다행히도 네, 아주 모든 게 완벽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슈르님은 매월 수입의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예, 일단 제가 또 한의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매월 들어오는 돈의 몇 프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정확히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수입의 반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생활비도 쓰고요. 예, 뭐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어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생활비 같은 거 쓸 거 다 쓰고 또 뭐 이제 집 살 돈도 모으고 하여튼 뭐 쓸 건 다 아주 필수적인 거는 다 쓰고 남은 돈을 다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나이가 30살이라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30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슈르님 나이만 30으로 바뀐다면요. 그 질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 나이만 30으로 바뀌고 다 지금 뭐 결혼한 상태랑 애가 있는 상태랑 다 똑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세상 주변 환경만 똑같고 이제 저는 뭐 결혼을 안 한 30살로 돌아가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전자라면은 뭐 지금과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뭐 후자라면은 결혼을 안 한 상태다 그러면은 일단 여행을 좀 더 많이 전 세계 여행을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힘들겠네요. 주식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르님만의 수익 실현 기준이 있으신지요? 예, 수익 실현은 결국 주식을 파는 거죠. 파는 건데 일단은 그 기준은 일단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보다 뭐 한 40%가 싸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고 그게 적정 주가의 뭐 몇 프로가 되면 판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주가가 되면 파는 거죠. 또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주식이 별 이상한 이유로 급등하는 경우, 갑자기 막 20%씩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합니다. 한의사라는 전문직 특성과 슈르님 투자 방향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예, 한의사 특성과 뭐 투자 방향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 그 업종에 대한 뭐 정보를 좀 잘 알 테고 또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약회사나 뭐 임플란트 회사 이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의사는 뭐 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한의사라는 직업과 뭐 제 투자와의 관계는 뭐 특별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계획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방법과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 지금 당장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쓸 돈도 없어가지고 일단 자녀가 3명이라서 3개로 쪼개줘야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뭐 보통 증여하는 방법이 일단 미성년자일 때 뭐 최대 2천만 원씩까지 증여가 되잖아요. 일단 그 2천만 원씩은 이제 곧 한 증여를 해야 되겠죠. 돈이 좀 생기면. 그래서 미리 주식을 사놔야 이제 나중에 그 주식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따로 세금은 안 내도 되니까 좀 최대한 빨리 증여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말이죠. 현재 부동산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미래 집값 그리고 저출산 영향을 받았을 때 말이죠.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도 어차피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를 거고요. 근데 뭐 전국이 다 오르지는 않을 거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극화가 되겠죠. 서울이 아마 제일 좋을 거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점점 모여들 거고요. 지방은 이제 좀 중소도시들은 점점 소멸하는 길로 갈 것 같고, 저출산이니까 더 심해지겠죠. 뭐 그래도 이제 뭐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중에서도 핵심지, 뭐 대구, 수성구 같은 그런 핵심지들은 뭐 계속 좀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을 먹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이제 과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해로운 거를 먹지 않고 늦은 시간에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슈리님의 방송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때 슈리님이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진지하게 의사로서 이 현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 진지합니다. 네, 일단 정상입니다. 정상이고요. 뭐 근데 원래 방송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좀 카메라 마사지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유재석 같은 경우 분명히 못생긴 얼굴인데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잘생겼다라고 생각될 때도 가끔 있잖아요. 뭐 그런 효과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제 얼굴이 한 평균 이상 정도는, 이상은 아니고 하여튼 뭐 모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슈리님 최애 디저트 무엇인가요? 수박입니다. 건강 관리에 관한 영상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제가 투자 유튜브다 보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여러 주제를 막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컨텐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